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2주 했던 컬처럴 프로브, 여러분들 했던 자료 발표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고요. 유난히 오늘 덥다, 그지? 니네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할, 이 게임 프랙티스 하는 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컬처럴 프로브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정답을 내는 거를 의도적으로 정답을 내는 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대상이 되는 그런 도메인에 대한 그 도메인에서의 문화를 이해하자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밌게, 그리고 일부러 좀 비정확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답을 갖다가 모른다고 막 강조해 가면서, 그러면서 좀 프레시한 시각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앰비규어스한 그런 퀘스천을 갖다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징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실제로 얻는 데이터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리고 노이즈도 많게,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보자. 다들 되게 더운가 보다, 그치? 나도 덥다. 자, 빨리 총장님한테 가서, 9월은 좀 지났지만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빨리.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 상황에 많이 인게이지를 해보자.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갖다가 그냥 리터럴하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갖다 좀 실어보자. 그리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언서튼하게 진행을 해보자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갖다 우리 한 번은 전체 팀이 했었고, 다음에는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요번에 했는데, 확실히 이 주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빨리 캐치업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클래스가 앞으로 상당히 포텐셜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말이야, 이제 외부 심사위원을 모실까 말까 학기 말에 외부 심사위원을 모실까 마실까 막 고민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중간고사 때쯤 되거든.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얘 이제 밖에 내놔도 창피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니네들한테 좀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외부 심사위원을 막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학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그때 수업을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경영 수업 들은 사람. 지난 학기에.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기술경영 프로젝트 할 때는 프로젝트 이 클래스는 작았지만, 아주 사이즈는 작았지만 상당히 실속이 있었어서 그때 우리 외부 강사로 이렇게 모셨던 분들이 지금 뭐 다 날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외부 강사로 모셨댔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어저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요새 벤처 캐피탈 사이에서 가장 뜨는 모델, 무슨 회사 모델일까? 비즈니스 모델 중에 모바일 쪽에. 신문 좀 봐라, 신문이야. 나도 안 보는데 니들도 참 안 보는구나. 요새 VC들 사이에서 제일 뜨는 모델은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예요. 그죠?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난 학기에 옐로우 모바일 우리 대표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를 갖다 디벨로퍼 했는지를 갖다 쭉 얘기를 했어. 난 하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하길래
내가 제대로 부르긴 불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가서 우리 VC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요새 아주 엄청나게 주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세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중간고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누구를 갖다 모시고 싶은지 그 생각들을 갖다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좋아서 좋고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 서너 명을 갖다가 끝나기 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갖다 나갈 텐데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발표할 사람은 최예원. 안 왔어요? 택시 타고 오고 있어? 아쉽지만 그러면은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이지은.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기소개도 한번 하고 기왕 나온 김에. 외워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이미지가 들었나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음식을 그려주세요였고 하나는 요리를 그려주세요였어요. 질문이 좀 이상하고 되게 애매모호하고 이런데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되게 이상한 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외국인도 있었고 거의 한국인도 있었고 막 초등학생도 있고 거의 학생이긴 했지만 그런데 나온 그림들이 정말 하나도 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외국인은 포카 나이프를 그리겠지, 뭐 한국인은 숟가락 막 이런 거 그리겠지 했는데 정말 다 다르게 나오고 막 초등학교 친구는 요리사 그리고 막 콩 그리고 이래가지고 엄청 귀여웠는데 아무튼 이걸 제 생각이랑 엄청 다르게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각각 그림이 뭘 그린 건지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일 텐데 누가 뭘 그린 건지. 음식에서 외국인은 무슨 뭐 요리 뭔지 모르겠는데 뭐 팬에 음식이 막 들어있는 거 그렸고 이 여자는 계란 후라이를 그렸고 이 남자분은 식탁을 그렸고 이 초등학생은 손을 그렸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냥 제가 맨날 먹는 그런 걸 그렸고 뭐 배달하는 요리를 그려주려 했을 때는 배달하는 거랑 조리 도구랑 지글지글이란 말을 그렸고 이렇게 옛날 방식처럼 바베큐 하는 거를 25세 분이 보여주셨고 요리가 네 저는 팬을 보였습니다. 자,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거는 깨달은 거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 그냥 되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게 문화에 한정되어 있잖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음식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 네. 네. 자,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있는 사람? 코멘트. 자, 저기. 자기 소개 먼저 하고. 그냥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요. 룸메 같이 하우스를 같이 쓰는 룸메도 있고 그리고 저희 조원분도 있고 저 자신도 있고 그리고 조원분의 과외 초등학생 자, 내 질문은 딴 사람 조금 이따 할게. 딴 사람들은 대부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독특하게 한 친구가 있긴 한데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직접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사람은 유일하거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림이라는 게 요리라고 했을 때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근데 이렇게 딱 하나를 그려보라 했을 때 가장 대표성이 찌는 거를 그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유진은 지금 매일마다 저 공학관하고 경영관을 갖다 왕복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거는 저희 조로 음식을 해서 음식하면 요리와 먹는 거.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맨 뒤에 계신 분은 노대원이. 저는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건 재밌었는데
인터뷰에 대한 질문은 많이 안 하고 그냥 인터뷰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리는 뭔가 직접 만드는 거고 음식은 뭔가 먹는다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해서 다른 점은 그림을 보시면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이걸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내가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방법 중에 그림을 그려보려는 방법은 없었었는데 이제 창의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딱 단어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얘기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하나만 더 하면은 귀찮음, 노대원. 여기 오라고 그래야 돼. 귀찮지 않니? 여기까지 나오게?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노대원입니다. 저는 컬처럴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제 집에 생각하면서 누워 있는데 밤이었어요. 이렇게 상황 나오고 보실 수 있는 대로 그런데 형이 갑자기 되게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제가 불 좀 꺼달라고 자고 싶다고. 그래서 분명 이렇게 불을 끄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앞에는 귀찮음이라는 좀 필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렇게 행동을 제약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모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오기까지 제가 보이는 귀찮은 상황들을 다 이렇게 찍어서 모아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일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 기다리는 것 자체도 이렇게 뭐 시간이란 그런 뭐 시간을 아끼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겠지만 그거 앞에 귀찮다는 상황이 그 감정 그런 게 있어서 뭐 버스 그 오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기 귀찮은 상황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그날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방에 우산을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별로 안 오길래 귀찮아서 안 꺼내서 그냥 들고 다니고 있는데 긴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이 떼어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참 귀찮겠구나 싶어서 앞에 가는 사람들을 찍었고 또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제가 글자를 빠르게 못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이 사용하는 수업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편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분들께서 노트북이나 뭐 다른 기기를 통해서 필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분명 더 정리하기 쉬운 면도 있겠지만 저처럼 귀찮아서 그렇게 손을 쓰기 귀찮아서 노트북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찍어봤고 또 카페에 갔는데 기아라고 요즘 많이들 드시는 뭐 이건 카페에서 나온 제품인데 일회용 커피 믹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분명 커피를 이렇게 마실 때 맛이나 뭐 이렇게 감정적인 그 향이 난다는 점, 그럼 커피의 다양한 니즈는 그냥 내려 먹는 데서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비하 제품이 나오고 그 일회용 커피 시장이 많다는 건 또 이 귀찮음이 또 다른 방식의 하나의 니즈를 창출해 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이렇게 커피 믹스였고요. 그리고 그냥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을 만들 때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컴퓨터는 있는데 키 끄기가 귀찮아서 그냥 누워있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해서 그냥 아이폰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까지 대봤어. 네. 자, 질문이나 코멘트. 강원이. 저는 약간 좀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컬처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막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용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프로젝트 하신 거는 귀찮다라는 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귀찮음이라고 하는 게 그 다른 지금 관찰하신 이 사람들 역시도 자신 역시 귀찮음이라는 걸 느끼고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귀찮다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보였나요? 제가 거기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전 관찰했으니까 추론한 건데 그게 많이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이 아이폰이 제가 생각난 이유가 이 커피 제품이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귀찮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데 동생을 부르지 않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귀찮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건 귀찮음이 존재하긴 한다는 거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돼서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서 이쪽 주제를 잡았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잘 얘기했는데 귀찮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 방법상에서 이 추론을 해야 됐다는 방법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하나의 이 귀찮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웨어러블이나 이런 IT 제품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니드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우리 신현수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신현수 앞으로 나와서 근데 분량이 많아서 영수가 분량이 많아서 뒤로 밀렸는데 사실은 개인 과제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으니까 내면 되는 거예요. 개인 과제는. 이게 소팅하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개인 과제는 그냥 내면 되는데 이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에 그 핵심은 이제 나평범인가? 예. 나평범이라고 하는 한 명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이제 그 주인공의 일상을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3학년 신연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컬처럴 프로브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 문화인력에서 현지조사법 있잖아요. 저희 굉장히 개량화된 질문수법이랑 좀 구분되는 그런 개념을 해서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좀 어떻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관찰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결국은 어떤 시선이 동원돼야 되는데 어떤 시선이 생길 때 문제점이 이제 시선이 생기면은 좀 애매하고 규정 없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일단 관점이 생기니까 대신에 관점이 생겨야지 이제 뭐 감정이입도 할 수 있고 아까 주관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좀 PDF에 있는 표현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공동의 이제 인격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체를 만들면은 약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 소설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지 해가지고 그 나평범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직장인 학생 등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긴데요. 근데 결국 이제 버스 지하철 관련해서 한 건데 엄청 길어요. 그래서 결론을 가자. 예.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나평범 씨가 추측을 하든 아니면 나평범 씨 자기의 기분을 이야기하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3번에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찾는 거니까 되게 스마트한 디바이스 같은 걸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이제 생각보다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주변에 많이 없다. 그래서 5번 같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이번에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막 버스 안에서 여기 이 사람 보고 버스 안에서 옷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마지막에 버스 안에서 옷 갈아입는 경영학과 조교관입니다. 버스 안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하고 바깥쪽에 앉는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추측해 보거나 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저 그래서 추측을 나름 넣어봤어요. 이게 햇빛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깥쪽에 앉으면 햇빛을 다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안쪽에 앉으면은 자기 나가야 될 때 바깥 사람을 이렇게 비집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쪽에 앉으면 내릴 때 그냥 쭉 내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깥쪽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사실 어떤 추측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정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추측조차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서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스토리화 했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할 사람은 누군지 아니까 빨리 나오지 그래? 자, 우리 정혜채가 또 굉장히 신선한 방법으로 컬처럴 프로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만화로 그리게 된 전부터 이게 대사를 쓸 때 오늘 생각할 때 오늘 발표할 때 쪽팔릴 거 생각 못하고 봤었는데 부끄럽네요. 컬처럴 프로브고 아니 요걸로 해요. 요걸로. 그다음에 이런 이유입니다. 저의 직감에 와닿는 것 같아서 정확히는 사실 역행 그릴 때 굉장히 공을 들여요. 여기 앞에 좀 쓸데없는 만담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넘어가면은 뭐. 그것도 재밌어. 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건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서문이니까 연대랑 이쪽 그 부분에서 이제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도고 그다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쥐었나 관찰했는데 이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연인도 뭐 인터넷도 되고 손에 쥘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참 왜 넣는지.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되게 잘 썼는데 어떤 이런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직 침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배 피면서도 다들 보고 있어요. 얘기하면서도 이게 멀티태스킹하고 있죠. 담배 피면서 얘기하면서 카톡 보고 있고 그런 식인데 하숙집에서도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다들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고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제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책을 본다거나 할 때 우리가 이북이나 뭐 킨들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공서적을 들고 다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갑. 뭐 지갑으로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게 나도 우리 지갑을 들고 다니죠. 백에 안 넣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백에 넣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가방에다 넣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그리면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스타일을 보고 사실 그때 바로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인터넷에 있는 피팅 모델들 사진을 좀 참고했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그렇게 크롭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대신에 백팩을 맨다면 이제 가방을 넣는 그런 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 건 그게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어깨가 한쪽으로 쏠리는 백을 메고 다니는 건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보통 여자들 얘기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경험,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령 저는 이걸 내므로써 어떤 사람이 이제 저보고 저 사람 되게 덕후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람들이 안 들고 다니는 거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직 주지 못한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죠. 기존의 것들을 대체하지 못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치마가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원래 롱스커트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 그림을 안 보고 그냥 상상으로 그렸다가 인체가 공개된 케이스인데 아무튼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질문이라 하면 네. 대체되지 않는 부분에 자기소개서부터 하고. 본인이 이렇게 가장 마지막으로 느끼는 대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요? 지금까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범용성이 있는가 그 차원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만 해도 이번 9월달에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바꿨거든요. 피처폰 쓰다가. 왜냐하면 피처폰 쓰는 걸로 이미 컨셉을 잡아놔가지고 안 쓰겠다는 거 이게 저한테 그게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수업도 있고 하니까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한 거고 이제 수업 때문에 대체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적인 장벽을 얼마나 무너뜨리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스마트한 기기를 타고 다니면 너무 너드해 보이지 않을까, 기크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해박하면 좀 편견 앞에 분 먼저 휴다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혜연이 하고.
거기까지 하자, 시간. 저도 되게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막 많은 것들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막 나중에 돼서 막 이런 것들 대체되고 막 저런 것들 대체될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체될 수 이것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만화 측이 가장 대체되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모니터로 만화를 거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만화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목압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보는 그 느낌을 아직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넘길 때 그 감촉이 자기가 그 전에 경험했던 거를 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북이 그만큼 활성화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하면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모두에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인 건가요? 모두에게. 모두, 그러니까 방점이 모두라는 거에 있는 거지? 제가 좀 너무 뭐라고 해야지? 너무 몰아붙였어.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피처폰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 기술력이 왔는데도 저같이 피처폰을 단지 그걸 쓰는 컨셉을 잡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버틴 사람도 있는 거 보면은 단순히 기술력의 발달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런 아웃풋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만화를 그리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컬처럴 프로브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 만화로 컬처럴 프로브를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거의 20년 동안. 내가 게이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 이거 방법 만든 사람 친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너 만화라도 한번 그려봤냐? 그 런던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번 가서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그 창의력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잖아? 근데 그리고 그게 이렇게 우리한테 줬던 그 인사이트 중에 나는 제일 좋은 인사이트가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대체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대체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도 그러고 봤더니 아무리 기술이 그래도 참 대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쓰는 걸 참 좋아해요. 손으로. 타입 붙이는 거 말고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됐으니까 노트는 더 이상 안 가져다녀요. 수첩도 더 이상 안 가져다니는데. 그런데 그 쓰는 그것만은 대체하기가 싫어서 지금도 그 노트, 아이패드 맨날 가져다니는 아이패드에는 제일 자주 쓰는 게 그 노트 앱이에요. 노트, 손필기 하는 앱. 그래서 그 손필기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려놓고 박스 쳐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아무리 막 이렇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다 이제 비록 아이패드 속에서 소프트하게 페이지 위에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나는 뭐 갈 때까지 안 바꿔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웨어러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바꿔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는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IT 제품을 통해서 안 바뀌어질 텐데 그런 걸 찾아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그 쓰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 과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인 과제는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냈다 안 냈다만 체크하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은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토론 주제로 이렇게 사용을 갖다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우리 개인 프랙티스는 이름이 바디스토밍이에요. 들어본 사람? 브레인스토밍 들어본 사람? 그래, 그러면 다 들어봤으니까 바디스토밍은 그 실제 상황에 가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끝.
예, 실제 상황에 가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오면 돼. 그지? 그래서 굉장히 정말이야. 수업 끝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업 끝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법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 쓰고 그거를 정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걸 갖다가 서머라이즈를 갖다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그 환경에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다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할 때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사용하게 될 또는 그런 니드가 필요한 그런 환경에 가기만 하는 걸로도 그런 것만으로도 비록 본인들은 내가 여기 이 생고생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여기 왔다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 지방에서 왜 요양원 어르신들 요양원에 불이 나가지고 그 큰일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그런 거 우리 사고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노인 복지시설에 어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나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 요양원을 갈 수도 있지만, 대규모 요양원들은 주로 교회에 있으니까, 한 3시간,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가서도 뭐, 그냥, 잘 모르겠고, 와서도 잘 모르겠어. 뭘 배웠는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환경에 가서 그 환경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내 안에 체화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디스토밍은 그 환경에 가서 직접 해보라는 거. 브레인스토밍을 그 환경에 가서 직접 해봐라. 이게 이 방법의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예요. 좀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면은 이게 그 방법을 갖다 서서 사용했던 논문이에요. 별로 안 길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논문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논문을 갖다 참조하면 되고, 좀 깨졌는데, 참조하면 되고요. 실라부스에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면 되고, 이 바디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환경에 가서, 아까처럼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에 팀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개인 과제인데 어떻게 팀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팀으로 가는 건 팀으로 가라. 가는 거는 팀으로 가고 거기서 정리하는 거는 개인이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를 갖다가 수업 정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각자 거기 가서 뭐를 느꼈나.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난 그런 거 생전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내 다른 팀메이트는 굉장히 그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갖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찾아보는 거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끝나고 와서 내가 정리해가지고 숙제로 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길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냥 그걸 갖다 내는 거예요. 추가적인 가공이 없이. 그 이유가 뭐냐? 컨텍스트가 변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원을 갔다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카페변에 다 모였어. 거기 노인 복지원은 이제 글 쓸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1-2시간 보고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저 서울의 종로이가 있는 카페변에서 만났어. 컨텍스트가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클루들이 다 날아간다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때 생각난 거를 그냥 내깔겨서 적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제출해도 돼.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멋진 사진 왜 안 찍어 하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할 거라.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뭘 느꼈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럼으로써 그 컨텍스트에 갖는 거에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뭐라 그러나 클루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에다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팀 과제로 할 need statement에서부터 프로블럼을 데피니션을 갖다 도출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로우 머티리얼이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need statement 만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팀 첫 번째 프로블럼 데피니션 할 거잖아. 그다음에 디컴포지션 할 거잖아. 그러면 그걸 여기 뒤에 있는 스펙이나 이 밸류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어떤 니드가 있었고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디컴포즈 했다. 그것만 팀원들끼리 한 부씩 프린트아웃을 해요.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다닐 걸 갖다 하나를 갖다 프린트아웃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런 니드와 그런 프로블럼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있는 니드들과 거기에 있는 프로블럼을 보면서 그 환경을 갖다 경험하고 나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적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정리하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나 장소적인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번에 개인 과제 내면서 개인 과제 시간 얼마나 걸렸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빼고 작성하는데 2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빵점이야. 그죠? 해가지고 작성하는데 얼마 걸렸다 0이어야 돼. 왜냐하면은 거기 갔다 오는 거기서 그냥 다 작성해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무지하게 악필이어서 딴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씨를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다시 타이프 쳤다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막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쁘게 꾸며서 이런 거는 일부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급적이면은 토론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 마치고 그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 생각도 정리해서 각자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뭐를 해봤냐면은 이렇게 4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그 자리, 내가 지금 서제션 했던 것처럼 진짜 그 자리에서 가보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액세서빌리티가 너무 나쁠 때를 대비해서 비슷한 로케이션에 가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편리한 데 가서 그런 데일 거다 생각하고서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러한 스페이스일 거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나서 마치 거기인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 그게 4번째 케이스를 4가지 케이스를 했어요. 4가지 케이스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를 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요거가 엄청 효과가 있더라. 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증명을 했어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논문을 보면 나타나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만들었던 리드 스테이트먼트하고 이제 요번 주에 만들 프로블럼 디컴포즈 된 그 프로블럼 리스트를 가지고 각자 하나씩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팀원이 전체가 함께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될 만한 곳을 갖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이 니드를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될까? 이 프로블럼을 갖다가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될까? 거기서 하고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이런 시나리오면은 아마 충족이 될 것 같다. 그 콘텍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복지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할아버지들이 김봉남 할아버지인데 이 김봉남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혈당을 갖다 체크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체크를 했다. 이런 식의 그 실제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로 아이디어를 갖다 대체해 보는 거. 그래서 이 끝에 나오는 거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니드나 프로블럼을 갖다가
그 콘텍스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그게 막 뭐 엄청나게 디테일한 무슨 디자인 작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만화로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그려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창의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글로 쫙 써도 되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걸 갖다 한번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화를 갖다 한 컷씩 다 그려와도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 스타디를 여기서 뭘 대상으로 했냐면 노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작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요양원이나 몰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바디스토밍을 했고 두 번째는 비슷한 장소, 그래서 카페테리아에 가서 했고 세 번째는 자기네 사무실에서 거기인 척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노인복지시설이다 라고 해놓고서 스테이지처럼 그걸 무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연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 결론을 내봤더니 그 자리에 직접 가가지고 그 컨텍스트에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 시간적으로도 훨씬 단축이 되고 그때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 팀원들한테. 그리고 또 거기서 직접 우리가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테스트 해봄으로써 그 장소에서 그걸 갖다 실제로 사용해 봤더니 아마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놓은 프로블럼이나 니드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명확하게 잘 드러날 만한데 그 환경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데일수록 좋은 거예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걸 모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액팅 아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액팅 아웃이 뭐예요?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서 그런 프로블럼이나 그런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가정하고 해보는 거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시설에 갔다.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그 노인 복지시설을 갖다가 사용하는 어르신이다. 연세가 80이 돼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앞에다가 안경에다가 까만 칠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그럼 귀에다가 수영할 때 쓰는 고무 마킹 같은 걸 하나를 갖다가 꽂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리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리에다가 뭐 물파스를 갖다 쫙 돌려 물파스 말고 진짜 파스 있지. 그 압박붕대 이런 걸 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예요. 압박붕대 같은 걸 갖다가 다리에다 칭칭 감아가지고 발을 갖다가 잘 못 쓰게 일부러 잘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그 환경에서 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액팅아웃을 한번 해보는 거. 이것도 준비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사전에 준비만 될 수 있으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액팅아웃 하는 게. 그리고 본인도 효과적이지만 그걸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해서 5명이 한 팀이 갔다. 한두 사람 정도가 그런 액팅아웃을 준비해주면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액팅아웃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그 액팅아웃 하는 걸 갖다가 주변에서 보는 친구들도 그 효과를 갖다가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스토리가 제일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액팅아웃을 할 때 스토리가 있으면은 또 나름대로 그 효과를 갖다가 훨씬 더 높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액팅아웃의 효과 측면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에 가기 전에 그 나름대로 니네들이 이런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는 뭐 70세 노인인데 예를 들어서 눈 한쪽에 백내장이 와서 전혀 안 보이고 귀는 거의 안 들리고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노인 복지 시설에 뭐 2달 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적응이 잘 안 됐다. 이런 스토리를 하나를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서 거기서 실제로 액팅아웃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은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아주 생생한 경험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요런 3가지 원리로 만들어진 게 이 바디스토밍이라고 하는 디자인 기법이에요. 디자인 기법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갖다 이제 PPT 1장 정도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우리 깐깐한 조교가 더 깐깐해지니까 그 좀 이렇게 할 말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1장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과정 이제 가가지고 하는 과정은 팀으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인사이트는 각자 한 번씩 정리해 보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진검승부를 하자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먼 데를 갔냐, 우리가 얼마나 프랩을 많이 했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보다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 나 이걸 안 해봤으면은 생전 가야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었을 텐데, 이걸 갖다 해보니까 정말 그런 인사이트가 있더라. 딱 무슨 인사이트를 얻었느냐 하는 그 인사이트만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갖다 나누잖아요. 정리하는 방법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글로 쓰든지, 비디오로 찍든지, 만화를 그리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 그 바디스토밍에 대한 소개인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은규야. 문제점만 같으면은 좀 다른 장소에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객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행객들이 많은 영동이나 이대가 아니라 새벽 2시 미아리 이런 데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미아리가 어떤지 내가 몰라서 그래서 답변을 못 하겠는데 위험한 동네. 위험한 동네는 가지 마. 야, 니들 학생들이 괜히 위험한 동네 갔다가 큰일 나면 안 돼. 위험한 동네는 가지 말고 하여튼 근데 질문의 취지는 조금 다르더라도 비슷한 니드나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데를 가면 안 되냐 이 얘기잖아. 그게 아까 4가지 케이스 중에서 2번째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번째 케이스하고 첫 번째 케이스 리얼 시츄에이션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리얼 시츄에이션을 달라는 거예요. 네. 연수. 신연수입니다. 인자 얘기할 게 인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다. 이제 현장에서 끝내야 되지 오면서 가면서 의식을 첨가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과정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각자 정리하는 것도 그럼 현장에서 끝나야 현장에서 끝나. 그럼 현장에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다 인사이트를 각자 말해버리면 개인적으로 정리할 때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개인적으로 안 나와. 그런가요? 해봐. 그럼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딱 끝내면은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도 각자 자기가 물론 이제 이렇게 적자 시작 그러고서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적으면 모를까 그거 말고 브레인스토밍 각자 하고 각자 적잖아. 똑같은 얘기를 했음에도 다 다른 얘기를 쓴다. 방법론상으로는 그 현장에서 저 인사이트 정리도 다 끝내요. 정리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막 단어 나열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막 엄청 정신없잖아요. 근데 정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정말 메모를 한 장. 그러니까 정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거를 말하자면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멋있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내용 바꾸고 형식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이제 자기가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했어. 근데 그 인사이트 도출한 걸 딱 봤는데 이건 너무 뇌깔겨 써서 아무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다시 써야지. 다시 쓰고 이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요런 그 포맷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잘 전달이 될 것 같아. 그럼 그런 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또요.
시나리오는 가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상황이 있을지 가정에 보고. 예. 그 시나리오도 운동으로 짜야 되는. 아니, 각자. 예. 가는 것만 같이 가는 거야. 예. 개인까지. 예.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개인까지. 자, 수고했습니다. 동의. 왜?